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한동훈 당계 사태, 한동훈이가 이제 마지못해서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쓴 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한 이호선을, 이 당무감사위원장을 법조 조치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이름으로 쓴 지금 단계 글이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동명이인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그건 동명이인이고, 지금 한동훈 가족 명의로 쓴 글은 한동훈 가족이 쓴 거다. 여러분 믿기십니까? 한동훈 이름만 동명이인이 쓴 거고, 그리고 지인은정이라든가 허수옥이라든가 이 이름은 그 가족들이 쓴 게 맞다. 한동훈 참 정치를 하려면 말이죠, 좀 더 솔직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과를 하려면 정면으로 사과를 하는 정면 승부를 한동훈은 해야 됩니다. 근데 정면 승부를 할지 모르고 자꾸 꼼수를 쓰는데, 그거는 말이죠, 정치 지도자로서 전혀 나띵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관련해서 말이죠, 오늘 김민수 최고위원이 한동훈에게 일격을 가했습니다. 좌파인지 보수인지 불분명하다. 같이 가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한동훈은 일단 정체 자체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 단계 게시판에 글 쓴 걸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만 깐 게 아니에요. 심지어 국힘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황우여 전 국회의원도 까고요. 또 정점식도 까고요. 하여튼 등등등등 그냥 자기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은 다 깝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조금만 노선을 달리하거나 자기에게 조금만 비판적인 사람은 다 깝니다. 굉장히 배타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왜 보수당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수 인사를 다 깝니까? 이게 화양연화와 관련이 있다. 한동훈은 원래가 좌파적 DNA를 갖고 있고 좌파 인사 아니냐. 그런데 얼떨결에 윤석열 대통령 따라왔다가 우파에 남은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아마 그거와 괴를 같이 한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 김민수 최고가 한동훈은 좌파인지 보수인지 분명치 않다, 같이 가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를 끌어안고 가기가 힘들다며 밀어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 지도부에서 강성 지지층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되는 김민수 최고위원. 강성 지지층 목소리가 아니라 당심을 갖다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거죠. 오늘 YTN 라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더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중도층으로 의한 확장을 위해 한동훈 전 대표를 포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도층 의원 확장을 위해서 한동훈을 포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얼빠진 자들이 있죠. 여기 대해서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이 세기를 박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당은 선거 때마다 이기기 위해서 빅텐트를 쳐야 한다며 부피를 키우는 전략을 추구해왔다. 선거 때마다 빅텐트를 쳐야 된다, 부피를 키워야 된다, 몸집을 키워야 된다, 연대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왔다. 부피가 크다고 강한 것이 아니라 밀도가 높아야 강한 것인데, 계속 풍선 불듯이 부피만 커지면 작은 바늘 하나에도 터지는 집단이 되고 만다. 아주 비유가 적절하죠. 그러니까 밀도가 조금에도 말이죠, 단단해야 되는데 부피만 크면 뭐 할 거냐. 풍선 불듯이 계속해서 부피만 키우면 그 안에 밀도가 없으면 바늘 하나 톡 찌르면 바로 펑 하고 터지는 그런 집단이 되고 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수 최고위원은 또 21대 총선 때도 내부 반대가 많았지만 미래통합당과 합당했다가 결국 졌다. 의원 확장보다 내부 결속이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 확장을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내부 결속을 얘기할 때입니다. 내부 결속을 하자면 내부 반역자, 내부 첩자를 과감히 쳐내야 합니다.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당은 가치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때까지 보여줬던 행동만을 보면 보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좌파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중도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정당은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야. 그리고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그런 사람들의 집단이야. 그렇다면 같은 이념을 갖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정권 획득을 목표로 모인 집단이 정당입니다. 그런데 정당에 이질적인 존재가 들어있다면 이거는
정당의 개념 자체에도 맞지 않아요.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야. 근데 이념이 다르면 그게 정당이야. 정당이 아니야. 그 자체로. 이미 비정당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한동훈이가 도대체가 무슨 가치를 갖고 있는지 이것부터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한동훈과 같이 간다는 것은 사실상 이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김민수 최고위원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한 번은 비대위원장, 또 한 번은 대표로서 당의 리더라는 가장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당원 게시판 사건처럼 책임 없는 행동을 한 것만으로도 저는 같이 가기 쉽지 않다고 본다. 그렇습니다. 한동훈은 그야말로 기본 인성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기본 당성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정치 지도자의 윤리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같이 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서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은 당내에서 엄청난 이슈였고 당원들이 조사를 명확히 하라고 계속해서 요구해 왔기 때문에 피하지도 못할 파도였다. 그리고 피하지 못할 바람이었다. 당연한 거라는 거야. 어떻게 피해? 바람 부는데, 파도가 치는데 피하지 못할 파도, 피하지 못할 바람이기 때문에 이 당무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당무감사를 했다고 그걸 문제 삼는 건 그 자체로 그게 문제다. 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민수 최고위원은 당무감사의 손을 떠났으니 수위는 예상할 수 없지만 절차대로 윤리위가 징계 논의를 할 것이다. 윤리위원장이 선임되는 대로 한 전 대표 등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지금 지도부 아닙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절차대로 하는 거 아니냐. 당무감사에서 당무감사를 해서 윤리위로 보냈기 때문에 이제 윤리위원장이 선임되는 대로 한동훈에게 징계 절차가 시작될 것이다. 너무 원론적인 얘기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막아달라. 멈춰야 된다. 아니 지금 불어오는 바람을 어떻게 피합니까? 치는 파도를 어떻게 지금 피합니까? 바로 그렇게 아주 비유를 잘 했는데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을 보면은 아주 비유를 척척하게 잘합니다. 언어의 마술사입니다.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은 충분히 현실을 인식하고 그 대안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그 현실을 갖다가 국민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정치인은 세 가지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가 현실 인식 능력입니다. 두 번째가 그 인식한 현실에 대안을 세우는 대안 제시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국민을 설득하는 그런 설득 소통 능력입니다. 우리 김민수 최고,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222번으로 2번 이겨라 김민수 이겨라 222번 열어와 같이 여러분께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신업TV에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신업TV에서 애국기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신업TV 쇼핑몰 들어가셔서 애국기업이 만드는 제품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입니다.